내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나 봐. 지금까지 나를 못 알아보는 걸 보면 최명지 당신한테는 그때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지. 하지만 난 잊을 수 없었어. 이제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게 해줄게. 장비서의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나면서 최명지가 지옥으로 굴러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사 사무실의 한쪽 구석 하나는 책상 위로 쌓인 서류 더미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손님별 만족도 보고서를 정리하느라 눈이 침침한 상태였는데 윤세영이 또다시 추가 업무를 던져놓고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윤세영은 문을 닫으며 하나를 힐끗 보고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다 끝내놔. 고객 성향 분석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는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님, 이건 너무 많은 양 같아요. 오늘 안으로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윤세영은 자리로 돌아가던 발길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짓더니 하나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힘든 척 하지 마. 너 황진구 씨랑 엮일 시간은 있으면서 이런 건 시간이 없어. 난 내가 왜 그렇게 사장님 근처에서 얼쩡대는지 모르겠다. 하나는 억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팀장님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윤세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해? 내가 지금 내 꼬락서니를 못 봤을 것 같아. 다 보이거든. 내가 한마디 했으니 자중해. 아니면 내가 직접 회장님께 얘기할까? 하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무리 항변해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윤세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좀 해봐.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보여줄 기회잖아. 사무실 문이 닫히고 나자 하나는 차가운 정적 속에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앞의 서류는 한 장 넘길 때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았습니다. 이건 부당한 짓이야. 하지만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어. 상사인데 황진구 사장님과도 아무런 사이가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지? 하나는 머리를 감싸 쥐고 고민하다가도 이내 은총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은총이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해.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자. 컴퓨터 화면을 켜고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무실은 밤이 깊어지며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황진구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나씨,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따뜻한 말투가 위안이 되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고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다시 힘내자.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나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자정이 넘도록 일을 이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하나의 손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정원에서 윤세영과 차를 마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조 형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조 형사 말이야,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더라. 내가 황 사장한테 링크를 하나 보내서 누르게만 하면 된대. 그러면 위치 추적 앱이 깔릴 거야. 윤세영은 찻잔을 손에 든 채 손가락을 굳히며 최명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진구 씨 핸드폰에 위치 추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최명진은 한숨을 쉬며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세영아. 형님이 요즘 이상하잖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내가 황 사장을 잡지 못하면 우리 입지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윤세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근데 진구 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회장님을 돕고 있을 뿐이고 우린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최명진은 손을 들어 윤세영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순진하게 굴지 말아라. 내가 상속녀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때 가서 황 사장이 내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수도 있어. 신여진은 우리를 충분히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알겠어? 윤세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진구 씨를 속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비겁한 짓 같아서.
최명진은 딸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겁한 거 지금은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남는 거야. 형님이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모르면 나중엔 너도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야. 내가 나를 믿고 한 번만 해보자. 응. 윤세영은 엄마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명지의 설득은 강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꺼림칙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황진구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윤세영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습니다. 최명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야만 해. 내가 황 사장한테 링크 하나 보내면 되는 일이라니까. 조 형사가 뒤처리는 다 알아서 할 거라고 했어. 그러니 내가 할 건 간단해. 윤세영은 무거운 마음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고 양심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지의 강한 말투와 신여진에 대한 경계심이 그녀의 결정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할게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 한 번뿐이에요. 최명진은 안도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좋아, 세영아.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엄마는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 윤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상상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링크를 보낼 준비가 된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신여진 회장의 비서실에서 일하는 장비서는 윤세영의 행동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사 자료를 들고 지나가던 장비서는 하나가 윤세영의 부당한 지시로 늦은 시간까지 혼자 야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정색한 장비서는 윤세영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세영 팀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윤세영은 업무를 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비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의 눈썹이 얄밉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장비서님, 지금 바쁜데 무슨 일이시죠? 장비서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구하나 씨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팀장님께서 그 정도로 구하나 씨에게 강하게 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세영은 장비서의 말을 듣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며 비웃었습니다. 장비서님, 회장님 이름 등에 업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업무 지시한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장비서는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일 정도로 과도합니다. 구하나 씨가 팀장님 지시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세영은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건방지네요, 장비서님. 지금 회장님께 충성을 다하는 척하면서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내가 회장이 되면 장비서님 같은 사람부터 잘라버릴 겁니다. 두고 보세요. 장비서는 윤세영의 분노에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팀장님께서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구하나 씨를 그렇게 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구하나 씨는 충분히 팀에 기여하고 있고 그걸로도 이미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윤세영은 여전히 화가 난 눈빛으로 장비서를 노려봤습니다. 장비서님, 본인 일이나 잘하세요. 나한테 충고할 시간 있으면 회장님 심부름부터 제대로 하시라고요. 여기 와서 훈계하는 게 본업인가요? 장비서는 어처구니 없는 윤세영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세영의 아나무인한 태도는 이미 익숙했지만 오늘은 특히 도를 넘었습니다.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팀장님을 위해서입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하나 씨와 같은 직원은 오히려 팀을 돕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윤세영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고요. 나한테 이딴 잔소리 할 시간에 나가서 당신이나 잘하세요. 내가 어쩌든 내 마음이에요. 장비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회장의 비서라는 위치에서 더 나아갈 수 없는 선이 있었고 장비서는 그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무실을 나선 장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윤세영 팀장이 이렇게까지 나오다니 정말 한심하다. 그래도 누군가는 하나 씨를 지켜야 한다.
장비서는 돌아서며 마음속으로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윤세영의 폭주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말입니다. 황진구는 장비서와의 만남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회사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던 황진구는 장비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장비서님, 이렇게 만나자고 하신 건 무슨 일 때문인가요? 장비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황 사장님께서 꼭 보셔야 할 것이 있어서요.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께서도 알아야 할 일입니다. 황진구는 궁금한 눈빛으로 장비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직접 보여주신다니 보겠습니다. 장비서는 휴대폰 화면을 켜고 저장해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윤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방지게 나한테 충고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야. 장비서는 휴대폰을 황진구에게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직접 녹화한 것입니다. 팀장님께서 저와 하나 씨에게 하신 행동 중 일부입니다. 화면 속에서 윤세영은 하나를 향해 차가운 표정으로 비난하며 업무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장님 곁에 얼쩡대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싶어서 일부러 꾸미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 황진구는 영상을 보는 내내 말을 잃은 채 표정을 굳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장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보고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황진구는 휴대폰을 돌려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세영이 모습이라니 믿을 수가 없군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비서는 황진구의 반응을 지켜보며 덧붙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회사 내 괴롭힘으로 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혼 관계라 하더라도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진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영이가 이런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약혼자인 제가 이런 모습을 몰랐다니 저도 윤세영 씨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단지 이 상황을 숨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황진구는 고마운 마음으로 장비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장비서님께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장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황진구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상황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황진구는 홀로 남아 커피잔을 들었다 놨다 하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약혼녀의 진실된 모습이 드러난 지금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황진구는 사무실 근처의 한 카페에서 윤세영을 만났습니다. 윤세영은 황진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지만 황진구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마자 윤세영은 황진구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름을 느꼈습니다. 진구 씨,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약속 잡기도 힘들고 지금도 표정이 별로 좋지 않네. 황진구는 윤세영의 물음에 잠시 뜸을 들이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했어. 윤세영은 황진구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묻지 않고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얼굴 보니까 좋네. 진구 씨랑 이렇게 둘이 만나니 기분 전환도 되고. 그런데 진구 씨 나한테 무슨 얘기할 거 없지? 황진구는 애써 표정을 감추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장비서가 보여준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에서 보인 윤세영의 태도와 말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약혼녀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윤세영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세영은 황진구가 계속 어두운 얼굴로 대화를 회피하자 순간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다독이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 맞다. 진구 씨한테 보여줄 게 있어. 내가 직접 준비한 건데 꼭 열어봐야 해.
윤세영은 황진구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링크를 열어보라고 말했습니다. 황진구는 링크를 본 순간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나중에 열어봐도 되는 거지. 윤세영은 당황하며 황진구를 재촉했습니다. 아니, 지금 바로 봐야 의미가 있어. 나중에 보면 감동이 줄어들걸? 황진구는 윤세영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확인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윤세영은 한순간 입술을 깨물며 다시 말했습니다. 진구씨, 정말 별거 아니야. 지금 바로 보면 금방 끝나는 거니까. 하지만 황진구는 일어설 준비를 하며 윤세영을 진정시켰습니다. 진짜 미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해. 링크는 나중에 꼭 확인할게. 윤세영은 속으로 조바심을 느꼈지만 황진구를 붙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꼭 확인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황진구는 미소를 가장한 애써 감정을 숨긴 얼굴로 윤세영에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서는 황진구의 머릿속에는 장비서가 보여준 윤세영의 본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윤세영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약혼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느낌이다. 윤세영은 홀로 남아 테이블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황진구의 이상한 반응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최명지가 지시한 일을 끝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링크 한번 열어보면 되는 걸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윤세영은 황진구의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준비한 링크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 속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황진구는 장비서와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황진구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비서는 황진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윤세영 팀장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는지요? 황진구는 장비서의 질문에 고민하듯 잠시 입을 다물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윤세영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링크가 있는 문자였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직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황진구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비서는 휴대폰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절대 그 링크를 누르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조사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황진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알려주세요. 설마 윤세영이? 장비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조사한 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저녁 장비서는 황진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사장님, 링크를 조사해본 결과 악성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걸 누르는 순간 휴대폰의 위치 추적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며 사장님의 위치가 누군가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황진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침묵하다가 차갑게 뱉어냈습니다. 윤세영이 그걸 보냈다는 건 결국 제가 누르기를 바랬다는 얘기겠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설마 이 정도까지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장비서는 황진구의 표정을 읽으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차라리 이 기회를 역으로 활용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황진구는 의아한 표정으로 장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역으로 활용한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장비서는 전략을 짜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문자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윤세영 팀장이 추적하려는 대로 일부러 움직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사장님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황진구는 장비서의 계획이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어쩌죠? 이런 일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비서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건 사장님이 윤세영 팀장님의 진짜 의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곁에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황진구는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장비서의 설득력 있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계획대로 해봅시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이런 의심 속에서 약혼 관계를 이어갈 수 없으니까요.
장비서는 황진구의 결정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황진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추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다. 윤세영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알아내고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 장비서와의 만남이 끝난 뒤 황진구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링크를 눌러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세영은 최명지의 집에서 와인을 한 잔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윤세영의 맞은편에 앉아 윤세영의 입에서 나올 소식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드디어 진구 씨가 링크를 눌렀어. 윤세영은 자랑스럽게 와인잔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명지는 즉시 휴대폰을 열어 황진구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실시간 움직임을 본 최명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못할 일이 없지. 황진구는 여전히 내 손아귀 안에 있다는 걸 보여줬어. 윤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약혼한 남자 하나쯤은 내가 어떻게든 휘어잡을 수 있어. 엄마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최명지는 윤세영의 어깨를 다독이며 칭찬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집안을 지킬 사람이야. 이제부터는 황 사장이 형님이랑 같이 움직이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돼. 그게 중요한 열쇠니까 계속해서 추적해보자. 윤세영은 화면을 가리키며 황진구의 현재 위치를 짚었습니다. 지금 회사에 있는 것 같아. 아직 회장님이랑 같이 있지는 않네. 근데 어차피 이건 시간 문제야. 곧 회장님이랑 같이 움직이겠지. 최명지는 윤세영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황 사장은 형님 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할 수 있는 인물이니까. 그 위치를 활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 있어. 윤세영은 와인잔을 들며 웃음을 띄었습니다. 맞아, 엄마. 이 게임은 우리가 이길 거야. 진구 씨는 우리를 배신할 수 없게 될 테니까. 그 순간 황진구의 위치는 회사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조심스럽게 황진구가 신여진 회장과 접촉하는지 주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회사에 머물고 있네. 형님이랑 같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돼. 최명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마치 전장의 지휘관처럼 차분하고 냉정하게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윤세영도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모든 것이 자신들의 손안에 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실은 황진구가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확신이 점점 깊어질수록 황진구와 장비서의 계획도 더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게임의 진짜 승자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황진구는 회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지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알람을 울렸습니다. 황진구의 위치가 회사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최명지는 지도를 열어 위치를 확인하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보육원 쪽. 후원 관련 일로 간 걸 수도 있겠지. 어쨌든 지금이 기회야. 최명지는 화면에 표시된 위치를 유심히 살펴보며 황진구가 단시간에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조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금고를 열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바로 와요.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신여진이 집에 없고 황진구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 아무도 방해 못할 거예요. 조 형사와 함께 금고터리를 불러들인 최명지는 신여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금고가 있는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금고터리는 능숙하게 장비를 꺼내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금속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최명지는 서둘러 방 안을 돌아다니며 금고 안에 어떤 문서가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신여진이 감춰둔 비밀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겠지. 상속권을 굳히려면 반드시 이걸 손에 넣어야 해. 금고터리가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조 형사가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섰습니다. 이 정도면 금방 끝날 겁니다, 여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최명지는 초조한 마음에 시계를 확인하며 속삭였습니다. 황진구가 돌아오려면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어. 서두르지 말고 확실히 해요. 그러나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듯 했습니다. 금고터리가 마침내 금고 문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확 열렸습니다. 장비서가 경찰들과 함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멈추십시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장비서의 단호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최명진은 놀란 눈으로 경찰들과 장비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황진구도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 사장, 어떻게 여기에? 최명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황진구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추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비서는 경찰에게 지시했습니다. 최명지 씨와 이 금고털이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세요. 신여진 회장의 재산에 불법으로 접근한 혐의입니다. 최명지는 사색이 된 얼굴로 경찰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습니다. 오해야. 난 그저. 그러나 황진구는 최명지의 말을 차갑게 잘랐습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내가 이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금고털이는 체포되며 모든 장비를 내려놓았습니다. 조 형사 역시 현장에서 도망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명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황진구는 최명지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모든 걸 다 계획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당신의 착각이었습니다. 최명지는 끝내 고개를 떨구며 끌려갔습니다. 장비서는 황진구의 옆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이제 신여진 회장님도 최명지 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실 겁니다. 황진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멀리 사라져가는 최명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장비서는 사건을 마무리한 뒤 황진구와 단둘이 앉아 작전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일부러 최명지 씨가 위치 추적 앱을 깔도록 유도했습니다. 윤세영이 링크를 보내게 만들고 사장님의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 멀리 보내놓은 것이 이번 함정의 핵심이었습니다. 황진구는 장비서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윤세영이 보낸 링크를 누르는 게 위험할까봐 망설였지만 장비서의 계획을 믿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명지 씨의 본 모습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었네요. 장비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멀어져가는 최명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명지 씨가 금고를 열기 위해 사람까지 부를 줄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뻔뻔하게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미리 준비한 경찰들이 현장에서 정확히 잡아내서 다행입니다. 최명지는 경찰에 둘러싸여 끌려가면서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장비서, 당신 뭐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거야? 최명지의 절규는 신여진의 저택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장비서는 냉정한 태도로 최명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원한이요? 그렇게 말하니 웃으네요. 최명지 씨, 정말 내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나시겠죠? 당신 같은 사람에게 기억될 만큼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최명지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장비서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대체 누군데 날 이렇게 함정에 빠뜨린 거야? 장비서는 미소 대신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명지 씨는 기억 못하겠지만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제 가족이 당신 때문에 파산하고 거리로 내몰린 일이요. 당신이 남편의 사업을 망하게 만들기 위해 가짜 채권을 들이밀던 날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최명지는 눈을 부릅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그냥 사업이었을 뿐이야. 나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었어. 장비서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이요? 그 말은 당신이 한 사람의 삶을 망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의 모든 행적에 대해 똑똑히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최명지는 체포된 채로 더 이상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분노에 찬 눈빛으로 장비서를 노려보았지만 장비서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장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비서,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장비서는 눈을 감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복수는 오늘로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법의 몫이겠죠.
황진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장비서의 결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최명진은 경찰차에 실려가며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야. 이건 음모야. 다 음모라고. 장비서는 경찰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지막으로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최명지 씨, 이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짓밟아왔는지 깨달을 때가 될 겁니다. 황진구는 그 자리에 선 채 이 모든 사건이 남긴 무게를 느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황진구는 카페에서 하나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커피 향이 카페 안을 감쌌지만 황진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온 하나는 어색하게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황진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씨, 먼저 미안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최명지 씨가 체포됐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뜬 하나는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이유로요? 황진구는 한숨을 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를 열려다 장비서의 함정에 걸린 일부터 장비서의 복수와 최명지가 저질러온 일들까지 전부였습니다. 황진구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 하나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황진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컵을 돌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윤세영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팀장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황진구는 휴대폰을 꺼내 윤세영이 보낸 링크와 장비서의 도움으로 알게 된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세영이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려 했던 일, 자신을 감시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팀장님이 그런 일을요? 믿기 어렵네요.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황진구의 목소리가 단호했지만 이 이야기를 왜 자신에게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 이야기를 왜 저에게? 황진구는 고개를 숙였다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씨.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말에 하나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황진구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뜻인지. 황진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나씨를 보면 묘한 감정이 듭니다. 윤세영과 함께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입니다. 저는 하나씨를 좋아합니다. 순간 카페 안은 적막해졌습니다. 하나는 입술을 떨며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를요?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고 황진구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황진구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이 순간 하나의 세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